전국에 있는 왕초보들 진실의 방으로. 전국에 있는 왕초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8강 제4형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4형식은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나 부사가 필요하면 뒤에 따라옵니다. 간접 목적어는 IO라 하고 직접 목적어는 DO라고 합니다. 영어 줄임말이죠.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우리가 해석할 때 뭐뭐에게라는 해석을 붙입니다. 끝에.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를 주로 간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직접 목적어는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뭇을, 뭐뭐를, 뭐뭐라고, 뭐뭐하다고, 뭐뭐이다고, 뭐뭐이라고, 뭐뭐인지를, 뭐뭐한지를,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직접 목적어의 이 다양성은 밑에 보면 명사, 대명사도 직접 목적어가 되지만 대절이나 whether절, if절,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 경우에 이건 2탄에서 사형식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초보 영어지만 1탄을 완전히 공부를 하고 2탄을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거니까 차근차근히 한 문장 한 문장 문법 하나하나씩을 암기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구조가 주어, 타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데 이 구조를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중간에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to도 있고 for도 있고 of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부사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 구조는 삼형식으로 바뀌겠죠.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에서 다음 중 문법상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가지고 이 전치사가 다르게 쓰여지는 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전치사 to가 필요한 동사가 있어요. 아마 중학교 때 배워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give, tell, send, bring, write, offer, teach, owe, show. 굉장히 많습니다. to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전치사 for가 필요한 동사는 buy, make, get, cook, find, build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over가 필요한 동사는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sk 하나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형식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를 먼저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오는 어떤 그 품사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모양꼴을 가진 게 나오는지를 파악하시고 해석과 더불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위치 바꿔 때 to가 필요한 동사, for가 필요한 동사, over가 필요한 동사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형식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문장을 보면서 이게 사형식이구나 아니면 간접 목적, 직접 목적 바뀐 구조구나 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최대한도로 일상생활 또는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에 접근하면서 문장을 지금 제가 만들어 보고 적어놨는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The coach gave the player a thumbs up입니다. 여기서 표현이 give a thumbs up 하면 엄지척을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은 그 감독이 코치가 그 선수에게 엄지척을 해보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give 동사 나왔죠. 간접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나왔죠. 4인식 구조 보이죠?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to를 쓰면 됩니다. 쉽죠? 단어 뜻만 아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단어 수준이에요. 단어를 모르고는 문법도 발전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2번 문장 갑니다. I sent her a gift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하나 보냈답니다. 보내줬다. 간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입니다. 바뀌니까 to를 쓰죠. 그래서 이건 부사구로 들어오죠. 부사구. 이 부분도 1번도 이 부분은 부사구입니다. 그죠? 내용을 문법적으로 이해를 잘 하신 다음에는 speaking, writing, 특히 스피킹을 많이 연습하세요. 그리고 스피킹이 좀 숙달되면 라이팅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She used to send a lot of heart emojis in her text messages to her boyfriend입니다. 여기서 used 동사 원형 하면은 동사하곤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used 동사 원형, 동사하곤 했다. 그럼 본문에서 used to send면 보내곤 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send a text message using emojis 또는 emoticons인데 emojis가 emoticons보다 나중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학생들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사전에는 이게 안 나오지 싶어요. 이모티콘을 사용하여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표현이 send a text message using emojis, emoticons인데 이때 사용하여서라는 이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나중에 분사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런 걸 현재 분사라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이용하여서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본문 저 3번 문장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a lot of heart emojis 해가지고 많은 하트 이모티콘입니다. 많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 이 목적어죠. 근데 이게 직접 목적어였어요. 왜냐하면 저 뒤에 to 다음에 her boyfriend가 간접 목적어는 위치가 바뀌었죠. send 동사 때문에. 그 다음에 그녀의 in her text messages, 그녀의 문자 메시지에 많은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곤 했다.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her boyfriend 이런 문장입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영어 맞죠? 과거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문장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이모티콘, 이모지스라는 단어도 없었고 또 이런 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영어 선생님도 불가능했고 그런 시대에 우린 영어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재밌는 표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닥다리 같은 그런 영어 문장도 어차피 독해하면 구닥다리 문장 많이 봅니다. 고리탑탑한 문장. 근데 이렇게 문법으로 배울 때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라도 좀 유익한 실용적인 요즘 아이들이 한국말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해서 배워보면 좋지 않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번 문장 들어갑니다. Jack made his son a lot of toys입니다. toy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a lot of 많은 장난감이죠. many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장난감들을 그의 아들에게 많은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아빠나 또는 형이나 오빠가 장난감을 동생한테 만들어 줄 수 있죠. 아들한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간접 목적어 많은 장난감들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바뀌면은 make는 for쓰니까 for his son 이 부분이 부사구가 되죠.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사행시 뭔지 그의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녀에게 이렇게 간접 목적어. 다음 5번도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Can I ask you a favor? 제가 당신에게 부탁을 해도 될까요? 표현입니다. Can I ask you a favor입니다. favor 호의, 친절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ask you a favor 바뀌면은 Can I ask a favor of you입니다. of you. 부사구죠 이거. 근데 입에 붙어서 쭉 가면 돼요.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행시 문장이죠. 6번에 The audience gave the actors a standing ovation이죠. 기립박수가 standing ovation입니다. 암기하시고 국제영화제 같은데 우리나라 배우들이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럴 때 외국 관객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막 치는 보면은 옛날에 올드보이 같은 영화도 재민식 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참 가슴이 뭉클해요. 대한민국 배우들, 대한민국 영화가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구나. 정말 좋은 일이죠.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나라 배우도 연기 잘하죠.
The audience gave the actors a standing ovation입니다. 관객들이 그 배우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해서 기부동사 the actors 그 배우들이 간접 목적어 standing ovation이 직접 목적어입니다. 기립박수 맞죠? 다음에 7번 she used to 플러스 동사원형이죠. 아까 조금 전에 했죠. used to 플러스 동사원형 쓰곤 했답니다. He used to write me love letters입니다. 연애 편지죠. love letters, love letter 하죠. love letters. 나에게 연애 편지를 쓰곤 했지. 사행시 문제 맞죠? 나에게 간접 목적어, 연애 편지를 직접 목적어. and입니다. 동사끼리 요 write라는 단어하고 give라는 단어를 또 병렬로 만들어주죠. give 다음에 me 간접 목적어, gift 직접 목적어. 나에게 선물도 주곤 했다 이 말이죠. When we were having a fling. 그대로 암기하세요. have a fling.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죠. 썸 탄다 이런 뜻입니다. 썸 타다. 우리가 썸 탈 때 we were having a fling. We were having a fling.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저희들이 과거에 뭐 데이트하고 이럴 때는 썸 탄다는 표현 자체가 없었어요. 썸이란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나올 때 몰랐는데 애들한테 물어서 나중에 알았어요. have a fling. 우리가 썸 탈 때 그는 나에게 많은 연애 편지도 써주고 선물도 주곤 했다. 얼마나 좋은 커플일까요? 정말 연애 좋죠. 그죠? 다시 한번 더 대학 시절 돌아가고 싶어요. 연애도 하고 싶고. 다음, my mom gives me various side dishes to take home every time I go to see her.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간접 목적어 다양한 반찬들이죠. 사이드 디시가 반찬입니다. 다양한 반찬들이죠. 직접 목적입니다. 반찬들은 복수가 되죠.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To take home, 집에 가져갈 다양한 반찬들을 주신다. 뭐 할 때마다 every time I go to see her. 내가 어머니를 보러 갈 때마다 whenever로 바꿀 수도 있어요. whenever. 같은 겁니다. Every time I go to see her. 내가 엄마 보러 갈 때마다 어머님은 나에게 집에 가져갈 다양한 반찬을 주신다. 이 뜻이죠. 옛날 과거에는 하숙하고 자취했잖아요. 자취할 때 이제 시골에 계신 분도 있고 도시에 계신 어머님, 부모님도 있는데 한 번씩 반찬을 이게 올려주시기도 하고 내려갈 때 반찬을 싸주시기도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님의 그 맛있는 반찬들. 그죠? 지금 와이프가 맛있는 반찬 해주지만 My mom gives me various side dishes to take home every time I go to see her. Go to see, go to see를 go to see, go to see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원어민들이 굴려서 이렇게 해서 사형식을 아주 기초적인 것보다 약간 기초보다 조금 초급 단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잡는 기초는 다른 선생님들이 잡는 기초가 좀 달라요. 기준이. 그 사람마다 영어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만 양해 좀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기초네 어렵지 않은데 작은 한 줄 한 줄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탄을 마치고 조만간에 또 2탄으로 사형식을 또 멋진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게요. 아무쪼록 27강 하고 난데 조금 바빴어요. 제가 많이 바빠가지고 고3들도 여기까지 해가지고 영상 올리기 다른 것도 많아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연락갖고 만들어갖고 지금 올린 중입니다. 자, 양해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스피킹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반복해서 짜고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왕초보 영법. 그래 저도 열심히 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누구냐? 문법 해결사야.